아이씨. 아이씨. 딱 캐스팅에 나오네. 그냥 어떻게 낀 거야? 봐봐. 아, 한 마리 낚았습니다. 네, 스틱 베이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타버터 낚시, 그 중에서도 스틱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대전에서 좀 멀리 내려와 봤어요. 아, 그랬더니 역시 산란이 끝난 지역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작은 친구가 아침에 패기 있게 때려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스틱 베이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스틱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조금 전에 제가 낚은 거 보셨죠? 아, 제가 오늘은 스틱 베이트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조금 남쪽으로 나와봤습니다. 같은 곳에서 스틱 베이트를 캐스팅을 해갖고 움직임을 주면 왠지 입질이 딱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한 대로 빡 하고 물어주니까 아, 좋네요. 근데 이 사이즈가 이만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저 안쪽에서도 낚시를 좀 해봤는데 다 적기만 하고 소득은 얻었습니다. 지금 푹 젖었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스틱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동안 뭐 꿀팁 베스 많이 봐주신 분들, 저희가 스틱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또 새롭게 오신 또 우리도 새 식구들이 있으니까 스틱 베이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스틱 베이트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쭉한 원통형의 모양으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요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스틱 베이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고부력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던지면 그냥 동동 뜹니다. 동동 뜨고, 그 다음에 바늘이 트래블룩이 이런 식으로 3개 혹은 2개 정도 달려 있죠. 좀 큼직한 친구들은 이 친구가 이렇게 과격하게 퍽 하고 무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을 때리거나 옆을 딱 쳤을 때 바늘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바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대부분 앞하고 뒤에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달려 있어요. 무게는 대충 14g에서부터 한 1온스, 그러니까 28g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한 20g 전후한 제품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14g 정도에도 비거리가 좋은 몇 가지 루어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스틱 베이트의 조건, 첫 번째는 일단 멀리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탁탁탁탁탁탁탁 주고 오다가 거기서 입질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거리가 잘 나오는 친구가 짱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스틱 베이트의 조건 두 번째는 정투가 잘 되는 거죠. 멀리 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투가 되지 않는 루어들은 조금씩 오차가 생길수록 이제 탁 멀리 날아가다가 옆에 가서 턱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투성이 좋고 멀리 날아가는 제품들이 좋습니다. 저는 야마토 스펙2는 레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야마토라는 OSP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럼 스틱 베이트 어떻게 사용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틱 베이트는 그냥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합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서요, 로드 끝을 탁탁탁 움직여주면서 워킹 더 독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폴랑폴랑 촉 하면서 물 위에서 촐랑촐랑 거리면서 오는 걸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이 움직임의 속도를 갑자기 툭 끊어주는, 이걸 스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킹 도독의 움직임을 툭툭툭툭 이 정도 템포로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탕탕탕탕탕탕탕탕 하든지, 아니면 점프 이런 식으로 템포를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 또 템포의 변화를 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는 식으로 입질을 받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입질이 들어오느냐, 주로 탁탁탁탁탁탁탁 퍽 이거나, 아니면 탁탁탁탁탁탁 스테이 퍽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내가 물속에 어떤 지형이 있다, 혹은 물속에 나무가 있다, 혹은 물속에 뭐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게 있다, 그런 구조물들을 지나칠 때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루어가 바로 이 스틱 베이트입니다. 그럼 이제 뭐 잘 알겠어요. 뭐 어떻게 캐스팅을 해갖고 워킹 독이라는 걸 주면은 여기서 입질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때 물 수도 있고, 멈출 때 물 수도 있고, 뭐 물속에 있는 뭐 구조물을 지나칠 때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워킹 도독을 하느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워킹 도독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일단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슬랙 라인이 생기죠. 그 슬랙 라인을 일단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 랑린이 친구들 천천히 감아주면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면 루어는 어느 방향으로든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슬랙 라인을 감는 과정에서 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내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워킹 도덕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그냥 로드를 툭 하고 한번 치세요. 그러면 루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더 쳐주면 저런 식으로 퍽 하고 한쪽으로 움직여요. 다음에 반대쪽 한번 더 쳐주면 다시 조금 전에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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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짧게 끊어 쳐준다는 느낌으로 로드를 라이는 쪽으로 당겨준다, 당겨준다, 당겨준다 라는 느낌으로 로드를 라이는 쪽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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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끊어서 쳐주는 거예요. 그때 로드는 이런 식으로, 로드를 잡은 손은 이런 식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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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스윙을 해주지만 이 라인이 그렇게 되면 계속 점점 당겨지면서 루어가 당겨지면서 슬랙 라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핸들을 일정하게 감아주면 이걸 연속적으로 몇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는 건 이 템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건 이 템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연출됩니다. 워킹 더 독이에요. 그러면 요쯤 되면은 딱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요렇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준다든지 이런 루어를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 캐스팅하는 이 태클 구성이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스틱 베이트의 무게에 맞는 로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1온스 정도, 그러니까 28g 정도 되는 루어라면은 대충 미디엄 헤비에서 헤비 정도, 그리고 28g보다 조금 가벼운 14에서 20g 정도 사이의 루어라면은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정도의 힘이 있는 로드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굵기의 나일론 라인을 갖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20파운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한 1온스 기준으로는 16파운드 정도는 돼야 캐스팅을 할 때 일명 딱총이라고 하죠. 루어가 너무 무거워서 평 하고 루어만 날아가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어요. 대충 한 14파운드 이상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용할 수 있는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할수록 갖는 장점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타버터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수초들이나 부유물들이 낚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루어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 라인에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굵을수록 좀 천천히 가라앉아요. 가느다란 라인은 조금 더 쉽게 가라앉고요. 좀 굵은 라인일수록 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라인이 좀 더 천천히 가라앉는 성질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이 잘 연출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게 캐스팅 횟수가 많잖아요. 캐스팅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매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성도 생긴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캐스팅 횟수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도 많이 주기 때문에 로드도 계속 흔들고 라인도 계속 그러다 보면 뿅뿅뿅뿅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갖는 어떤 저항성, 그러니까 튼튼하고 굵은 라인을 사용할수록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캐스팅이 되는 한 가장 굵은 라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20파운드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거든요. 이건 헤비 파워 로드이고 얘는 1온스 정도 스틱 베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20파운드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20파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6파운드 정도는 돼야 1온스 정도 루어를 사용을 할 때 멀리 캐스팅을 하더라도 틱 하고 총을 쏘는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가벼운 스틱 베이트라면 한 14g, 20g 정도라면 14파운드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 1온스 정도 올라가면 16파운드 이상을 사용을 해서 좀 스트레스 없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카본 라인밖에 없는데 카본 라인으로 스틱 베이트 던지면 어떻게 잘 안 될까요? 그냥 많이 던지지도 않는데 한두 번만 던지는데.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 아주 깨끗하게 나일론만큼 최적화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던 루어를 나일론 라인이 아닌 카본 15파운드에 연결을 해서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캐스팅이야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움직임이 약간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르게 어색하게 변합니다. 자, 움직임 한번 줘볼게요. 제가 이상하게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걸 엄청 잘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나와요. 근데 이 카본으로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은 잘 구현이 된다는 거. 그런데 조금 전처럼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탁탁 칼각이 나오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를 줬다가 다시 움직이면 확실히 무딘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좀 길게 스테이를 줬는데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지금 가라앉죠. 머리가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왜냐하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다가 움직임을 안 주면 쭉 처지거든요. 가라앉거든요. 천천히 가라앉아 버리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이를 길게 준 다음에 움직임들을 할 때에는 카본 라인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를 길게 주는 움직임들을 섞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연속적으로 한두 번 던질 때에는 카본 라인으로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몇 마리를 낚았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일론 라인을 준비를 마련을 하셔도 좋죠.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스틱 베이트로 아침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요. 피딩이 끝나서 더 이상 묶고 가지 않아서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뭔가 스틱 베이트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카본 라인이더라도 몇 번 해보고 딱 물면 그때쯤 뭐 나일론 라인도 좀 감아가면서 내가 이제 좀 스틱 베이트를 좀 본격적으로 좀 써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오는 질문이 앞에 탁 있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근데 뭐 어떤 스틱 베이트로 시작을 했던지, 스틱 베이트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4가지 제품의 범주 안에 무조건 들어갈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다 똑같이 야마토이기는 한데 요 4가지 범주 안에 들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1온스급, 일명 제가 풀사이즈라고 부르는 1온스급 스틱 베이트, 좀 큼지막한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야마토 주니어 1온스가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2개씩 갖고 있잖아요. 2개 다 하나는 레틀이 있고 하나는 레틀이 없는 이런 논레틀 타입과 이런 레틀 있는 타입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 친구들도 레틀이 있고 레틀이 없는 이런 타입이죠. 그래서 레틀이 있거나 없거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레틀이 있고 큰 거, 레틀이 있고 작은 거, 레틀이 없고 큰 거, 레틀이 없고 작은 거, 이렇게 해서 4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 스틱 베이트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가지 친구들을 모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에 따라서 입질이 조금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레틀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 입질의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완전히 한쪽만 무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빈도수가 한 9대1 정도로 차이 나는 경우는 종종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틀이 있는 친구, 레틀이 없는 친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좋고요. 레틀이 있는 친구가 그럼 어떤 때 더 뭐 유리한가? 사실 처음에 내가 이 스틱 베이트의 왕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틱 베이트 던질 때에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레틀이 있는 친구가 잘 물었던 상황, 요 계절이라면 살짝 비가 살살 내리거나 살짝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살살살 불어서 수면이 많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레틀이 있고 크기가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입질 빈도가 좋았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시즌일 때에는 이렇게 레틀이 없고 작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어필이 잘 안 돼서 좀 타워터로 입질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수면이 조용하고 완전히 바람 하나 없는, 막 먼지 떨어진 거 보이는 그런 아침 있죠. 그런 아침에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조용한 스틱 베이트가 오히려 더 입질을 잘 받았던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틀이 있어서 크기도 큼지막한 이런 시끄러운 녀석들만 잘 물어, 이런 편견을 갖는 것보다는 작고 조용한 스틱 베이트들도 유난히 잘 먹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시즌이 더 지나서 물속에 풀이 잔뜩 잠겨있는 대형 호수라든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잠겨있는 곳에서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이렇게 스트럭처 주변을 싹싹싹싹 지나갈 때 거기에서 스테이를 탁 주면 퍽 하고 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혹은 싹싹싹싹 지나가 움직임을 워킹 더 독독독독독독독 퍽,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속에 있는 구조물이나 물속에 있는 은신처 주변을 지나갈 때 은신처로부터 멀리 당겨내는 힘, 그리고 은신처로부터 내가 지나가는 루어 사이에 뭔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내 루어를 잘 못 본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잘 문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타버터, 그 중에서도 스틱 베이트 낚시를 조금 더 재밌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봄부터 출발을 해보면 처음은 이제 산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알짜리가 보인 다음부터 알짜리가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 계절에는 베스가 가장 얕은 곳에 상주하는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어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힐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틱 베이트는 타버터 루어죠. 물 수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얕은 곳에 동동 떠 있는 베스들, 그런 베스들이 많이 보일 때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제가 토너먼트 리포트 꿀팁베스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고루 탁탁탁 해서 나왔다! 폭! 딱 물 뜰채고 뜬 다음에 바로 그 계절이고요. 세월이 지나면 뭐든지 다 이렇게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마 초기죠. 우기 초기에 아직 수위가 오르지 않았을 때 비들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면 물이 맑습니다. 아직은 장마 초기에는 물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림수위인 상태에서 물이 맑아요. 대형 댐에서. 그런 곳에서 작은 비들이 싹 내리면 무태 있는 흙먼지들을 싹 닦고서 이렇게 흙먼지가 물 위로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곳으로 스틱베이트를 던져주면, 역시 계절적으로 장마 초기이기 때문에 6월이잖아요. 여전히 얕은 곳에 베스가 있을 때란 말이죠. 서먹글이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일시적인 찬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인데요. 대형 호수나 아니면은 뭐 대형 간척지 같은 곳에서 늦가을에 간척지에서 이렇게 수생식물들이 사가내린 다음이나 대형 호수에서 이런 어떤 육상 식물들이 잠긴 다음에 그 식물들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식물들이 물속에 이렇게 있을 때 숨을 곳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곳 위로 스틱베이트가 탁탁탁탁,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곳에서 사용을 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스틱베이트를, 그리고 조금 더 존재감이 확실한 스틱베이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스틱베이트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연출이 안 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속에 있는 어떤 식물들 때문에 육상식물이 됐던 수중수초가 됐든 상관없이 식물들 때문에 시야가 좀 제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큰 사이즈의 스틱베이트들은 정확한 움직임을 구사하고 정확한 존재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 스틱베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퍽 하고 물었는데 찼는데요, 고기 없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이는 수많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보면요, 착착착착 해서 퍽 하는 무는 경우도 있지만, 착착착착 해서 퍽 하고 못 물었는데 동동 떠 있다가 다시 뒷방을 칠 때가 있어요. 아시죠?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퍽 하고 소리를 나는 이런 파장을 보고 놀라서 채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이라이트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퍽 하고 쳤을 때 안 먹으면 보세요. 보고 내 스틱베이트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때려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바늘이 2개만 달려 있어도 바늘 끝은 6개나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걸어도 겁니다. 이 친구들은 9개나 있다고요. 9개나. 어딘가 살짝 걸어도 겁니다. 걸고 나서 쭉 빨려 들어가면 그때 챔질을 해도 바늘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챔질을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나무가 엄청 많다면, 안에 뭔가 걸릴 것이 엄청 많은 곳이라면, 그런 곳이라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 퍽 하고 입질이 들어왔다고 놀래서 챔질하지 말고 퍽 하고 들어왔다면 내 루어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그 다음에 때려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기술이지. 하나 더 이제 아주 저를 다 쥐어 짜시네요 오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엄청 빨리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를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를 섞어야 무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느린 거에만 반응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되게 단순한데요. 스틱베이트가 분명히 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던져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던져서 제가 하던 방식으로 잘 물지 않으면 그제서 바꿔봅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고기가 피딩 무드가 돼서 사냥을 하는 게 느껴지면 뭐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경험상 그렇게 잘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짜맞추듯이 역시 이 방법이 맞아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타버터 그 중에서도 스틱베이트로 경기를 풀어가거나 낚시를 풀어갔던 수많은 경험들은 대부분 제 스타일로 해보고 물 거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내 스타일로 해보고 안 되면 내 스타일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완전 반대로. 제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리고 워낙 스테이를 섞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스테이를 많이 섞으면 유난히 스테이를 줘야 정확하게 치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입질을 받았을 때 캐치를 해내기도 합니다. 뭔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스테이를 한 번 줬는데 우연치 않게 뻑 하고 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그걸 캐치를 해내는 거죠. 그걸 캐치해내는 능력이 사실은 낙잘잘과 낙잘못의 경계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일단 옳다고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그 반응이 없다면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뭔가 그런 어떤 템포라든지 스타일을 섞는 것을 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물 것 같은 포인트,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뭔가 이렇게 안에 스트럭처 같은 게 있어요. 뭐 가라앉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곳에 캐스팅을 해서 탁탁탁탁 저기 뭐 있는데, 분명히 물속에 스트럭처 있는데 저기서 입질 물 것 같은데 하는데 거기서 안 문다면, 그러면 거길 빨리 지나갔다면 그 다음번엔 엄청 천천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나 물속에 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럼 물속에 꼭 그렇게 나무나 뭐 이런 게 누워있고 뭐 이렇게 엄청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냐? 아니죠. 제가 스틱베이트로 입질받는 대부분의 장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웜 던지면 되게 잘 무는 곳인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원래 낚시가 잘 되고 원래 고기가 무는 곳에 웜을 던졌는데 맨날 웜낚시만 하고 맨날 스피너베이트로만 낚던 곳이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스틱베이트를 갖고 그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니 진짜 그럼 50분짜리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요즘 나오는 스틱베이트들은 포퍼의 어떤 역할들, 포퍼의 움직임, 포퍼만의 고유한 어떤 성질들을 많이 갖고 나와요. 제가 사용하는 야마토만 해도 옆에 이렇게 물을 퍼올리는 구조가 돼 있어서 워킹 더덕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뿌리죠. 이런 식으로 뿌리죠. 그래서 포퍼는 약간 움직임상 포식음을 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워킹 더덕은 약간 내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포식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 사냥에 빠진 정신없는 중형 베이트피시 내지는 소형 포식자들을 이렇게 흉내낸 거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타입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도망가는 형태의 어떤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뭘 연출하느냐를 기준으로 두 개의 루어를 좀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루어를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포퍼는 이 팝 하는 이 파핑을 가장 메인으로 하는 루어로 생각할 수 있고, 스틱베이트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혼합을 많이 시키기는 하지만 이 움직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워킹 더독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만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스틱베이트와 포퍼를 좀 구분하면 되지 않나. 진짜 요즘에는 정말 섞어서 많이 만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틱베이트 야마토도 포퍼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포퍼 중에 하나인 이 팝맥스 친구들도 이 단순한 포퍼에 이 팝하는 이 팝 이외에도 친구도 팝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길게 빼서 워킹 더독이 또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루어는 요즘 매우 경계선을 허물고 있거든요. 정통형 스틱베이트와 정통형 포퍼가 있고, 그 두 개가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스틱베이트형 포퍼와 포퍼형 스틱베이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루어의 카테고리가 점점 이제 경계를 허물고 있지만, 어쨌든 포퍼는 팝, 스틱베이트는 워킹 더독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설정되어 있는 루어고, 포퍼는 포식자, 그리고 스틱베이트는 포식자를 흉내낼 수도 있고 도망가는 베이트피쉬를 흉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아니지, 이거보다 먼저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한여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이 진행이 되면 또 재밌는 스틱베이트 낚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